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윤재석 프라시엔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듯. 굉장히 휴식은 못 취했습니다.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조금 있다가 KBS 가야 됩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우선 우리나라 관련 뉴스부터 하나 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키로 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네. 이른바 김종필 5.15 메모 그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한일회담 때 위안부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대변인조차 네.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상시적으로 한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거는 좀 놀랍네요. 예. 한일 청구권 협정 아시다시피 당시 5억 달러의 자금, 청구권 자금 받은 거 이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예. 북한은 아직도 안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때 받은 5억 달러 중에서 3억 달러가 이제 포철 제1기 연산 107만 톤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야 그렇다 치고 오늘 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중국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이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위안부라고 자꾸 얘기하는. 하고 난징 대학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키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중국 측의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중일 간의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짊어진 이상 부채의 유산을 쓸데없이 부각시킨 것은 극히 유감이다.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중국이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의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 진행자가 가끔씩 말씀하시는 과거사 의식의 저열함과 편협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참 말도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유피미스틱 이렇게 말하나요? 난징 대학살을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부의 유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참 멋진 표현인데 문제는 이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20만 명인가 학살하고 막 그랬던 거 말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가 어떻게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등에 짊어진 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천황이 천황이라고 일왕이라고 그래야지. 일왕.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딴 사람이었나요? 네, 생각이 안 나네. 사회당 고이즈미 총리. 준이치로? 네, 고이즈미. 예. 그분이 그래도 그 양반이 그래도 사회당 출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이건 정부 대변인이 분명한 역사 왜곡을 하질 않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일본 얘기 그닥 하기는 싫은데 하나만 더 하죠. 아베가 중남미 쭉 돌았잖아요. 꽤 오래 돌았나 봐요. 브라질이 그래도 제일 큰 나라고
기대한 게 많았죠. 네. 그리고 브라질하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 우호 관계가 상당했고. 농업인민들. 좀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느 정도 퍼주기로 해서 좀 성과가 있었는데 네. 브라질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 이게 에스타도라는 거는 스페인어로 리포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식으로 하면 상파울루 리포트죠. 네네. 이 신문에 따르면은 브라질과 일본 모두 이 아베 총리 방문에서 큰 재미는 못 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여성분이죠, 이분. 예. 이 사람이 이제 지난 1일 아베를 만나고 나서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 이거 뭐 심심하면 나오는 거죠. 맨날 하는 소리 아닌 근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별로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체결된 협정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원래 17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체결된 거는 9개고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협정들. 17개 중에 9개면은 겨우 반타작쯤 했단 얘기인데. 근데 반타작도 그게 이제 별로 실효가 없는. 정상회담에서 맺는 것들이 되게 MOU라고 그래갖고 강제성은 없고. 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예, 그냥 이렇게 뭐 한번 잘 해보자. 그리고 이제 LOI까지 가야, 네. 레터 오브 인텐션까지 가야 이제 그때부터 실행 단계가 들어가죠. 장관들로 하여금 사인하게 하고 대통령은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꾸로죠. 네? 거꾸로죠. 대통령끼리 사인을 하고 뒤에 외교장관이 서 있죠. 아닌데요? 아니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네, 관련 그 구체 사안은 장관들이 하고 대통령 뒤에 서 있어요. 국제뉴스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일본이나 브라질이나 서로 축구에 이번에 별 재미를 못 봐서 더 회의할 말도 없었지 않을까. 중국 윈난성은 지진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뭐 지금 피해 사망자가 300몇 명 막 이러던데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게 오늘 오전 현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윈난성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 그래요? 1평방킬로미터당 265명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진이 요번에 일어난 지진은 진앙이 그러니까 그 지진의 진원인지가 지표로부터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그 타격이 큰 거죠. 몸 느끼는 강도가 똑같은 6.5 진도 6.5라고 그래도 진앙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피해가. 그리고 이제 주택들이 또 이 소위 그 흙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흔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흙집이 많은가요? 그보다는 여기가 굉장히 못 사는 좀 그 민도가 낮아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좀 엉성하게 짓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3대 요소가 합쳐져서 이 피해가 더 커지는 건데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 또 119 구조대도 좀 가고 우리가 여기다가 또 이 구호품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지 않을까 적십자사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119 구조대 가면 잘하잖아요. 뭐 그 인도적 조치는 취하겠죠. 적십자사. 또 그렇고 에볼라 바이러스 가지고 또 아주 시끄럽고 뭐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라고 계속 보사 당국에서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무슨 덕성여대에선가 하는 국제 학술 대회인가에 서아프리카 출신 학생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막 서명 운동이 다음 아고라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그걸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소위 이 바이러스의 그 창궐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얘기해요 그러면? 에볼라 얘기 뭐 우선 미국이 각종 치료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관심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약이 없습니다. 예방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안해낸 게 20년도 더 된 그 수혈요법을 쓰는 건데 굉장히 원시적이고 재래식인데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장티푸스라든가 뭐 이런 그 법정 그 수인성 전염병 때도 이랬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특정 질병을 견뎌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거기서 나은 사람. 예, 나은 사람의 이제 면역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서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 중에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가 있는데 아주 젊은 의사예요. 켄트 브랜틀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을 미국으로 이송되기 전에 자신이 치료했던 13살짜리 에볼라 생존자 소년의 혈장을 주입받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미봉책이나마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캐나다에 에볼라가 돌았을 때 그때 사용했던 요법인데 치료율이 무려 90% 이상이었다면서요. 괜찮은 거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뾰족한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시 그것에 의존한다. 제가 요새 그 볼보를 한 2000년 모델 다 끌고 다니는데 네. 요새 볼보보다 낫습니다. 옛날 볼보가. 아, 뭐 그래요? 적절한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은유적인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에볼라 한국까지 뭐 미칠까 이거에 대해서는 긴장은 하지만 좀 주시는 해야 되지만 미리 그렇게 걱정을 가불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예방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군대는 저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예. 이 보건복지 쪽, 네. 이 의료 쪽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반군 공부를 우리가 다 마지막 챕터까지는 못했죠. 아니 마지막 챕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마스 얘기까지. 네, 하마스 이제 하나 하고 네. 앞으로도 이거 뭐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다가도 또 끝내면 또 다음번에 또 해야죠. 뭐. 예, 우선 진행해 주시죠. 예. 그러면. 하마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 그룹 알카에다를 하죠. 네네. 이 알카에다 죄송합니다. 알카에다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갑부가 이제 국제적인 테러 조직을 만들죠. 그리고 예. 그 표적을 정져준 미국을 정져준으로 해가지고 verifying aiming 해죠. 그래가지고 테러를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 알카에다는 1979년 예.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람보 1입니다.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온. 예. 이때 이제 이슬람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1988년에 결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꽤 되네요. 연륜이. 꽤 되죠. 네. 네. 내공도 그만큼 강합니다. 네. 이 알카에다라는 뜻은 뭐냐? 아랍어로 근거지 또는 본부. 그러니까 아지트란 말. 네,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또는 헤드쿼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카에다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메카와 메디나. 이 두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제 반미 조직으로의 성격을 굳히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9.11 테러, 그러니까 알카에다 하면 딱 9.11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예. 9.11 이전에도 이들이 뭐 다른 데서 뭘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좀 굵직굵직한? 9.11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 기지 폭파. 이거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파. 그 다음에 선박 미 군함. 예멘 그죠 미국과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대미 그 표적 공격은 다 알카에다가 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는 이 세계무역센터에 생물학 무기 테러 사건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9.11 테러 1년 전에요. 엔트렉스가 뭐라고 그러죠? 엔트렉스. 탄저균. 네. 탄저균. 네. 한국말은 모르고 흰색의 영어만. 뭐 백색 공포. 그게 이제 미리 1년 전에 한번 간을 본 거고 아하. 2001년에 드디어 항공기를 합쳐서 이제 9.11을 열었습니다. 탄저균 그거는 우편물을 통한 소포 발송을 통해서. 네. 그 조직 운영이 뭐 상당히 교묘하다면서요? 뭐 예전에 북한 간첩
조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만나도 이게 알카에다 요원인지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럼 교묘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교하다고 해야 됩니까? 정교하다고 봐야죠. 교묘하다는 네. 너무 가치 개입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정교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서도 실제로 헤드쿼터는 네. 이른바 알카에다는 네. 굉장한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법정치위원회, 군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조달위원회, 보안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사마 빈 휘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의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부나 무슨 외교 관계 이런 것만 없다 뿐이지 자기들 실제 내부 체제는 기율과 조직을 명확히 갖추고 거의 있다. 정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아랍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본부라는 뜻이니까 지부처럼 예. 그 분쟁 지역이나 타격이 필요한 곳에 뭘 또 많이 거점도 갖고 있고 이런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산발적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본부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른바 표적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표적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표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라비아 반도 지부, 북아프리카 지부, 이라크 지부, 파키스탄 지부, 아프가니스탄 지부 무려 40여 개의 지부가 있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65개국의 연계 추정 조직이 있는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2004년인가에 우리나라에도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인물이 탑승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가 결국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얘가 탑승을 안 했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은 지금 어쨌거나 미국에 의해서 사살된 걸로 그 이후에 알카에다가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그러시죠. 네. 알카에다의 수장 이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5월 2일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서 정말 처참하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은 모습을. 예전에 체게바라의 모습을 공개한 것처럼. 그러게요.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뒤이어서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원래는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긴자였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이집트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사이프 알 아델이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요새는 없습니다. 예, 아직은. 네, 이렇게 해서 청취자의 질문으로 시작된 세계의 반군들 알카에다까지 들어봤고요. 국제뉴스 설명해 주신 윤재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